똥손들도 금손처럼 그릴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디테일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짱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론이 조금 깁니다. 궁금하지 않으셔도 타임라인을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의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 심심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닭구 유튜버지만 한때는 그림파 노캔 알집으로 손글씨를 만드는데 푹 빠져있던 꼬맹이였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포토샵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었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자료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 꼬맹이가 커서 요즘은 한글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글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한글 스티커에 외곽선이 없었고 색과 글씨체가 다른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외곽선이 없으니까 닭구 위에 붙이면 잘 안 보이기 일쑤였고, 저는 그거를 매번 다른 종이에 붙여서 다시 오려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 끝없는 가위질에 지친 저는 내가 한글 스티커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만든 디자인은 외곽선이 있는 알록달록한 글씨체였습니다. 닭구 위에 붙이니까 아주 잘 보였죠.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여기에서 만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외곽선이 있는 한글 스티커들이 줄줄이 출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손글씨스러운 한글 스티커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별똥별체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은 손글씨 그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려서 쓰는 한글 스티커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궁극의 한글 스티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아주 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한글 스티커를 모아놓는 이 짠짠 공책에 그려서 쓰는 한글 날짜 스티커를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귀여운 손글씨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보짠의 손글씨 강좌! 빠밤! 타이틀에 적어두었다시피 단추와 별똥별 컨셉이고요. 똥손들도 금손처럼 그릴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디테일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려서 쓰는 한글 날짜 스티커가 있으면 아주 편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다이어리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저는 그려서 쓰는 스티커를 사용할 거라서 스티커가 잘 보이도록 모조지 스티커를 먼저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모조지 스티커는 다정한 상자와 아이오 스튜디오의 제품입니다. 손글씨를 그릴 때 사용할 펜은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 6가지 두께 중에서 오늘은 0.05와 0.2만 사용했습니다. 색칠할 때 사용할 색연필도 스테들러의 제품입니다. 피그먼트 라이너와 파스텔 색연필 모두 스테들러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제공받았던 제품들입니다. 이제 모조지에 그려서 쓰는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제가 새로 받은 효과음을 사용해보고 싶거든요. 하나, 둘, 셋! 짜잔!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숫자 단추부터 그려볼게요. 먼저 피그먼트 라이너 0.2로 외곽선을 그립니다. 이때 꺾이는 부분은 비우고 그리세요. 꺾이는 부분은 나중에 둥글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다르게 했을 때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꺾이는 부분을 뾰족하게 마무리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둥글게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동글동글한 단추를 생각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피그먼트 라이너 0.0으로 안쪽에 얇은 선을 긋습니다. 안쪽에 긋는 얇은 선도 꺾이는 부분은 둥글게. 카메라를 잘못 설치해서 두꺼운 선을 그릴 때는 제 머리가 화면을 다 가렸습니다. 얇은 선을 그으면서 꺾이는 부분 마무리를 보여드릴게요. 꺾이는 부분은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둥글게 마무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도 뾰족하게 마무리한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나란히 놓고 보니 오른쪽이 훨씬 단추 같지 않나요? 꺾이는 부분을 뾰족하게 마무리했을 때고요. 꺾이는 부분을 둥글게 마무리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점 2개를 콕콕 찍어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이거를 색칠하지 않고 써도 굉장히 귀엽고요. 색연필로 둥글게 색을 칠해주어도 귀엽습니다. 저는 2가지 버전으로 색칠해 보았는데요. 완성된 모습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단색으로 채색한 모습이고요. 하얀 여백이 남도록 헐랭하게 채색했습니다. 똑같이 헐랭하게 칠했지만 테두리 쪽은 다른 색으로 채색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단추의 테두리 색이 달라요. 이번에는 별똥별과 접목시킨 한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한글 스티커를 쓸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글 스티커나 알파벳 스티커를 사용하다가 원하는 조각이 없을 때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조금 다르게 써보는 겁니다. 특히 그려서 쓰는 한글 스티커는 손글씨를 그렸을 때 외곽선이 남을 수 있도록 조각의 모양을 통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붙이면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음, 모음과 함께 놓고 보면 어떤 글자인지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살려서 자, 여기는 빈자리인데 이게 어떤 글자게 수수께끼를 내는 느낌으로다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따가 손글씨 그리면서 이 부분은 또 따로 꾸밀 겁니다. 별똥별체는 새로 만든 한글 스티커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조각마다 모양이 다른 점과 별똥별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는 밤하늘 컨셉으로 색 조합을 맞추었지만 이거를 검은 펜으로 그려도 무척 귀엽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음 안에 별똥별을 그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샴푸 냄새 좋은데 한번 맡아보실래요? 별똥별 대신 하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두꺼운 펜으로 그리는 게 예쁩니다. 피그먼트 라이너 0.2 사용했어요. 모음은 여러가지 모양을 섞어서 그립니다. 세로나 가로획 중 하나는 테이프 모양으로 그리고요. 또 둥글게 그리기도 하고 네모네모하게 그리기도 해주세요. 아, 자음을 마저 그리는 거를 깜빡했네요. 자음은 외곽선만 가볍게 그리고 마무리해줍시다. 자, 저화질로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은색 펜으로 선까지 그은 모습이고요. 네모 동글 섞어서 외곽선을 그렸으니까 색칠도 알로록달로록하게 해봅시다. 색칠할 때 별과 하트는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게 포인트. 나머지를 알록달록하게 칠할 거니까 하트와 별은 같은 색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저는 이것도 헐랭헐랭하게 색칠했습니다. 색칠을 마친 모습입니다. 조각이 모자라서 붙여놓은 나머지 부분도 어서 꾸며줍시다. 나머지 부분을 꾸밀 때는 얇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피그먼트 라이너 0.05 사용했습니다. 폰트에 글자가 없어서 깨지면 네모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두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꾸미고 있는 부분이 이 두부 같은 거니까 지금부터는 두부 꾸미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의 안쪽 선을 따라서 점선을 긋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글자는 리을인데요. 클로즈업 하느라 화질이 낮아져서 잘 안 보이지만 글자가 꺾이는 부분은 점선도 꺾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서 어떤 글자인지 힌트를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두부 안쪽에 빈 부분, 여기에는 볼터치를 그리듯이 가운데만 채색합니다. 밖으로 갈수록 연해지게 살살 칠해주세요. 글자 모양으로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나머지 두부도 모두 색칠해주면 별똥별체 손글씨도 완성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색칠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테이프에 다른 색을 넣지 않은 단색 버전. 이거는 테이프에 다른 색으로 칠한 알록달록 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색칠해서 사용해보세요. 저는 오늘 그린 손글씨를 인스타에도 올리기 위해서 주변도 귀엽게 꾸며봤습니다. 이 단추와 별똥별을 함께 사용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 조그맣게 날짜를 적어봤습니다. 짠! 정말 귀엽죠? 특히 두부 컨셉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기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빠이!